10장.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부자가 될 권리.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돈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진정한 부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 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돈 전부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하다. 여기서 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조셉 머피가 하고 있거든요. 부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자가 될 권리를 타고났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될 권리를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돈은 상징이다. 돈은 교환의 상징이다. 돈은 자유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세련됨과 풍요로움과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데, 김성호 회장님은 돈은 인격체라서 돈은 사람을 알아보고 따라온다. 그리고 루이스 헤이는 에너지라고 얘기했거든요. 돈에 대한 개념이 나는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돈에 대한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자가 되는 왕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라. 부를 비난하면 부가 도망간다. 여기에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게 부자를 비난하거나 내가 가난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때 돈은 악입니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분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다고 조셉 머피는 얘기하고 있어요. 파산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부는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사서 고생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품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를 비난하며 번영과 부가 도망간다. 돈이 유일한 목표는 되어서는 안 된다. 부를 쫓되 그 부가 유일한 목표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나는 마음의 평화, 조화, 사랑, 기쁨, 그리고 온전한 건강에 대한 굶주림도 채워야 한다. 삶의 조화, 균형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돈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했다면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이다. 아마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가서 깨달은 사람도 많다. 임종을 앞두고 돈을 버는데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포기했던 게 얼마나 많았던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던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좀 많이 봤습니다. 가난은 마음의 병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좀 팩폭 때리는데요. 가난은 미덕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정신질환처럼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근 하나를 주는데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근데 여기 이 화근을 읽다 보면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고정관념에 얼마나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학원이라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현명하고 건전하며 분별력 있게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주면 놀랍게도 몇 배가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고 또 좋은 것입니다. 눈사태처럼 돈과 풍족함이 쏟아집니다. 나는 선한 목적으로만 돈을 사용합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짐에 감사합니다. 돈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힘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씨앗처럼 돈을 끌어당겨라. 호주의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사례인데요. 부모님이 일찍 여여서 의대에 가고 싶은데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생계를 꾸려야 해서 동네 병원의 진료실을 청소하면서 이렇게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땅에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같은 원리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심기만 하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굵은 활자로 쓰여져 있는 의사 면허증을 매일 상상했대요. 그리고 그 면허증을 이미지를 분명하게 떠오르면서 진료실 벽에 걸리는 그 자신의 이름이 박힌 의사 면허증을 먼지를 닦고 틀면서 정말 자세히 시각화 기법을 4개월 정도 했는데 어느 날
진료실을 그 청소했던 그 진료실의 의사가 혹시 너 보조로 와서 일할 생각 없니? 라고 해서 그렇게 간 결과 이 사람이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되어줬고 나중에 의대에도 입학하도록 도와줘서 나중에 이 청년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의사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결과를 명확하게 안 다음에 이미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의사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연봉이 오르지 않는 사람들, 고용주가 내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이렇게 분개하면 나는 더 이상 그런 연봉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되뇌이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쌓이면 나중에 고용주가 자네 이제 나가게 라고 해서 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다라는 부와 풍요가 들어온다는 그 화근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런 부분의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많이 하잖아요. 투자와 관련된 조언이 필요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이 걱정되면 이렇게 하곤 하라고 합니다. 무한한 지성이 모든 금융거래를 관리하고 감시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이 납니다. 자, 무한한 지성,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지성이 돌보며 하기 때문에 대박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언을 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확언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나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부를 생성합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며 성공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엄청난 돈이 막힘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나는 나의 참된 가치를 언제나 알고 있고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에 가슴으로 좀 설레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원은 우리 중맘 낭독 클럽의 정회원 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이 앤드 드루의 그 영상에서 좀 괜찮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보고 마감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그 재능이 많고 뭐 지능이 높아도 남들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는 팔굽혀펴기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긍정적인 생각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삶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빚을 졌어. 아버님이, 어머니가 사업이 망했어. 혹은 아프시거나. 그러면 그 상황을 막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그거는 낙관으로 보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그럼 하루 종일 그림 그리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은 반대로 그럼 이거겠죠. 그림 그리면 안 돼. 나 돈 벌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데,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를 자꾸 눌러놓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떨 땐 해야 될 거에 집중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집중 못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엄청난 돈 상속받아서 일할 필요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네.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삶이 지루하잖아요. 계속 배워요. 찾고. 인생을 허무하게 보낼 수 없으니까. 네, 여기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따라서 사실 돈을 싫어하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느낌을 가져야 그 다음에 부와 풍요의 학원을 하면 그게 찰떡같이 끌어당김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